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사람들은 숨을 쉬지 못했고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평화로운 오후 버스 안. 갑자기 큰 소리가 오고 가면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빛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늦은 오후,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271번 버스는 늘 그렇듯 느린 속도로 도로 위를 굴러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일찍 내려앉은 한기가 도로 위에 눌러붙어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용히 깔린 채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버스 안에는 각자의 피로와 하루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흔들리며 앉아 있었는데, 누구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심한 풍경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좌석마다 묵묵히 내려앉은 사람들은 조용한 숨소리만을 남기며 창밖의 회색빛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버스 안의 난방은 이른 추위에 지친 사람들의 어깨를 조금은 풀어주는 듯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가운데 중간 좌석 오른편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주변의 소란과 무관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 오히려 묘하게 눈길을 끌 만큼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군인 특유의 절제된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꼭 필요할 때만 이루어지는 듯한 절제된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일반인에게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조용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 미세한 결은 깊은 훈련과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버스는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 모든 위협이 지금 이 공간에서는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겨울빛에 잠긴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며 나름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평범한 오후가 오래도록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형태로 버스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시선들, 귓가를 간지리는 작은 소란,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타고 흐르는 묘한 불편함이 흐릿하게 감지되고 있었다. 이 변화는 아직 누구도 명확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조용한 공간을 조금씩 잠식해오는 어두운 기운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은 버스 뒤편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버스 맨 뒤편 5명 정도의 남성들이 묵직한 분위기를 이끌며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위압감을 띠고 있었다. 옷차림은 대체로 어두운 색의 패딩이거나 두툼한 점퍼였고, 목도리는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돈되지 않은 차림새가 더 눈에 띄었다. 그들은 과하게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서로에게 험악하게 말끝을 흘리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마다 주변 좌석의 사람들이 어깨를 움츠릴 정도로 분위기가 불편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상대적으로 체격이 큰 한 남성이 서 있었는데, 그의 눈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불꽃이 튀는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버스 손잡이를 한 손으로 대충 잡고 있는 그의 자세에서는 느슨한 태도와 동시에 폭력적인 기운이 묘하게 섞여 있었고, 그가 조금만 움직여도 주변 사람들의 허리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긴장감이 퍼져나오고 있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난방기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 있었지만, 그 온기도 이 뒷좌석 무리의 존재 앞에서는 금세 무력해지는 듯해 사람들은 숨을 더 조심스럽게 내쉬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으며, 이 작은 공간은 서서히 침묵을 잃고 불편한 정적에 갇혀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버스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도로를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조용히 지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버스 뒤편에서 들려오는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고 소리의 톤도 서서히 높아져 사람들 사이에 스며드는 공포를 짙게 만들고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사람은 버스 기사였다. 오래 버스를 몰아온 경험이 있는지 그는 룸미러로 뒤편을 슬쩍 살피며 미세하게 흐트러진 분위기를 읽고 있었다. 그의 손이 핸들 위에서 조금 더 굳어졌고 가끔씩 눌러 앉아 있는 어깨에 불안한 기운이 스며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전문 운전자가 상황을 감지할 때 흔히 나타나는 신중한 눈빛을 띠고 있었으며 뒤편에서 들려오는 낮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작은 말다툼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답게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술주정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무렵 버스 중간쯤에 앉아 있던 몇몇 승객들도 뒤편에서 흐르는 공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느 중년 남성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고 어떤 젊은 여성은 이어폰 볼륨을 조용히 올리면서도 몸을 더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소리를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며 눈을 마주치는 일이 어떤 불필요한 시비로 번질까 두려워하는 듯 전부 숨을 눌러 참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조용한 긴장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조금 다른 리듬으로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중년 여성,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그녀였다. 그녀의 시선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흐름들 사람들이 가만히 몸을 움츠리는 모습, 모르는 사람의 발끝이 분명한 이유 없이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 누군가가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조심스러운 호흡까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조용했고 무표정에 가까울 만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상황을 분석하는 미세한 긴장선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긴장은 여전히 단단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 버스 안은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침내 뒤편에서 작은 충돌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손잡이를 놓치고 비틀거리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불쾌한 마찰음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고 버스의 내부 공간에 묘한 파문이 일었다. 이어 낮고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예리하게 긁어내는 듯한 날카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몇몇 승객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 작게 움츠렸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올리며 소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뜻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버스 기사도 손에 잡은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지만 여전히 운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요한 긴장 속에서 중년 여성만은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주위를 분석하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려는 침착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 무리의 리더가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가 주변을 위협하는 기운은 단순한 술기운이 아니었고 그의 눈빛은 이미 선을 넘는 충동에 가까워져 있었다. 버스의 작은 흔들림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안감을 꾹 누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은 단지 이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버스 안의 공기는 조용하게 균열이 생긴 상태였고 그것은 곧 표면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스는 인도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함께 계속 흔들리고 있었지만 버스 안 사람들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서히 긴장이 묻어나는 공기가 버스 안을 꽉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작은 움직임에도 섬세하게 반응했다. 중년 여성은 여전히 주변을 살피며 잠잠히 시간을 재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호흡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위기가 다가올 때 필요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음속에서 끝낸 사람처럼 움직임이 없었다. 그녀의 안에서는 군인이었을 때의 감각이 아주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위협을 감지하는 직감, 주변의 패턴을 읽는 판단력, 상황이 어느 지점까지 치달을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개입해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음 한편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압박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뒤편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기척은 이제 사람들의 신경을 찌르듯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승객들은 그저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끝나기를 바랐지만 이미 그 기대는 얇은 얼음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결론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었다. 이 버스는 조금 후면 완전히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흔들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를 제외하고는. 조용한 겨울 오후의 버스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위기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이 작은 공간을 완전히 뒤덮을 기세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으며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리듯 고요한 결의를 가슴속에 천천히 쌓아 올리고 있었다. 이제 버스는 곧 한번 크게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스가 한번 크게 흔들리며 노면의 굴곡을 타고 지나가자 뒤편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몸이 작은 진동에 따라 흔들려갔다. 그러나 그 흔들림보다 더 무겁게 공간을 짓누르는 것은 서서히 깊어지는 위협의 기운이었다. 중년 여성은 작은 흔들림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뒤편에서 퍼져나오는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무언가가 긴 시간 동안 올려둔 뚜껑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듯한 기운이 서서히 배어 나오고 있었고 이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세하지만 분명한 불안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반응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다리를 모으며 몸을 더 축소했고 어떤 이는 손끝으로 가방을 더 꽉 잡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면서 자신을 감추듯 숨을 눌러 참고 있었다. 그 순간 뒤편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통로 쪽으로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시선을 들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버스 안 전체에 파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술에 젖은 듯 축 처져 있었지만 그 축 늘어진 어깨 아래에는 언젠가 폭발할 것 같은 불안정함이 중첩되어 있었다. 그가 통로에서 균형을 잃을 듯 휘청거린 때마다 주변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불안한 기류를 숨기고 있었고 작은 충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긴장선을 올리고 있었다. 이때 그 무리의 리더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듯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주변을 훑는 어두운 결이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 버스 안의 분위기는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중년 여성은 크게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자리에 앉은 채 이 모든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협의 중심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읽어내려는 듯 미세하게 눈썹을 조금만 좁혀 고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사건은 곧 표면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스 뒤편에서 갑자기 의자가 크게 밀리는 소리가 울렸다.
술에 젖은 남성 중 한 명이 자리에서 거칠게 몸을 틀며 누군가의 다리를 툭 치고 지나간 듯한 움직임이었다. 주변 승객들은 작은 외침조차 내지 않고 그저 의자를 조금 더 움켜쥐며 몸을 움츠렸다. 그 남성은 팔을 흔들며 버스 통로를 걸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의 동선은 불안정함 그 자체였다. 그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의자와 의자 사이에서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거리며 조용한 공포가 번져나갔다. 사실 소란을 피우는 무리의 술기운은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들이 버스 안의 조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우위감도 더욱 거칠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친 에너지가 단순히 말과 소리로만 머물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이미 표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스 기사도 이를 감지한 듯 룸미러를 통해 그 남성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손끝에 힘이 더 세게 들어간 모습이 보였다. 그는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알고 있었다. 좁은 버스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실은 상태로 이런 무리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그 무리의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무렵 술 취한 남성이 버스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한 승객의 어깨를 찌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자신이 실수로 부딪혔다고 느낄 법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상황을 더 크게 만들려는 듯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었다. 그 행동 하나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분명한 갈등의 신호처럼 보였다. 승객들은 눈을 감고 숨을 더 조심스럽게 눌러 참으며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단순히 지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리의 위협은 이 작은 흔들림을 계기로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중년 여성의 눈빛도 그 순간 조금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흐름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며 곧 급격하게 상승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주 천천히 무릎 위에서 긴장을 풀었다가 다시 잡으며 작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준비는 눈에 띄지 않지만 명확한 결이 서려 있었다. 버스 안의 공간은 이제 갈등의 첫 흔들림 속에서 무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문제의 남성은 통로에 서 있는 동안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듯 버스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히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의 소란은 더 이상 단순한 술 취함의 흔들림이 아니었고 그 속도는 더 거칠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발끝이 한 승객의 발등을 강하게 밟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승객은 몸을 움찔하며 발을 뒤로 빼려고 했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은 오히려 남성의 거친 시선을 끌어당기며 분위기는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발을 빼고는 다시 몸을 비틀거렸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누군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한 결을 가지고 있었다. 승객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긴장 속에서 굳어 있었고 일부는 호흡조차 조심스레 내쉬며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 기사도 이를 보며 종종 실눈을 좁혀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소란으로 끝날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의 입술은 말없이 굳어 있었고 오랜 시간 버스를 몰며 겪었던 위기, 경험들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눈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이 공간을 지켜야 할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에서 조용한 갈등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승객들의 안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버스를 세우고 경찰을 부르기에는 상황이 이미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 있는 리더는 점점 더 흐트러진 자세로 힘을 과시하듯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승객들이 자신을 피하는 데서 오는 기묘한 우월감이 반짝이며 나타났고, 그 우월감은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조짐을 품고 있었다. 그때였다. 버스 뒤편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리더가 나지막한 손짓을 하자 술 취한 남성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기류가 스쳤다. 그들의 몸놀림은 단순히 자리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해 움직이는 듯한 흐름을 숨기고 있었다. 중년 여성도 그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무리 내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사적 신호가 아니라 행동을 위한 준비로 해석하고 있었다. 공간은 더 무겁게 침잠하고 있었고, 승객들의 어깨에는 불안이 더 깊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머물고 있었지만 몸 안의 긴장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작은 공간은 첫 번째 큰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다. 버스 뒤편에서 갑자기 무거운 충돌음이 울렸다. 술 취한 남성 중 한 명이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며 일어나는 충격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등골을 순간적으로 서늘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승객들은 비명을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몸을 움찔했고, 그 소리는 버스 바닥을 타고 울리듯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 남성은 주변을 향해 몸을 휘두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움직임은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건드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좁은 공간에서 그의 비틀거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누군가의 몸을 쉽게 풀어 해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중년 여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자세를 잡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충돌음에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내부에서는 상황을 분석하는 깊은 계산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다층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단순히 싸움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버스 안은 이제 완전히 긴장으로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작게 떨리는 손을 감추려 하며 누구도 눈을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호흡은 얇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포가 천천히 몸 안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그 무렵 버스 기사도 크게 긴장하며 상황을 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버스를 세울까 잠시 고민했지만 버스가 정류장 사이, 도로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멈추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좁은 도로에서 도어를 열면 오히려 사람들이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컸고, 무리의 남성들이 흩어져 더 큰 혼란을 만들 수도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책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버스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끌고 가야 했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잡고 있는 핸들은 이 상황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무력해 보였고, 그는 그 무력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뒤편에 술 취한 남성이 갑자기 버스 통로 쪽으로 몸을 크게 내밀며 또 다른 승객을 밀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 작은 움직임은 버스 안의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는 경계가 되었다. 승객들의 반응은 더 이상 숨겨진 긴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몸을 뒤로 젖히며 가방을 움켜쥐었고 어떤 이는 손끝이 떨려 자기 무릎을 꽉 붙들고 있었다. 상황은 이제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중년 여성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군인의 감각이 더 깊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황은 폭발 직전으로 치달아가고 있었다. 승강장 사이 도로를 따라 버스가 천천히 이동하던 그 순간 버스 안의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 승객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 퍼져 있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침묵 속에서 두려움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 뒤편의 무리 중 두 명이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술 취함 속에서도 묘하게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흐름을 보였고 주변 사람들이 그 움직임에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움찔거렸다. 두 남성 사이에서 시선이 교차하는 듯한 기류가 스쳤고 그 흐름은 뭔가를 시작하려는 어두운 분위기였다. 그 공간은 이미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그 위협을 더 선명하게 이끌어내고 있었다. 중년 여성은 그 순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더 넓은 시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조만간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시작되는 순간 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무릎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단단한 결의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 안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이제 곧 자신이 움직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는 도로 위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다음 구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버스 안의 시간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기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건은 이제 막 터질 듯한 경계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의 눈빛은 그 경계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배운 훈련의 감각을 더 깊게 끌어올리고 있었고 그 감각은 무거운 긴장 속에서 여전히 차분하게 맥을 짚고 있었다. 이제 버스는 폭발 직전의 고요 속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움직임은 이 공간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뒤편에서 술 취한 무리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비틀거림 속에서도 묘하게 질서가 잡혀 있었고 한 걸음씩 통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순간마다 주변 승객들의 몸이 동시에 움츠러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쏠린 주변에 보이지 않는 시선을 즐기는 듯한 기운을 풍기며 손잡이를 꼭 잡지도 않은 채 버스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있었고 그 느슨한 동작 속에는 주변 환경을 압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어떤 승객은 무릎 위로 올린 가방을 더 끌어당겼고 어떤 이는 떨리는 손바닥을 감추기 위해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식은땀은 첫 위협이 본격적으로 버스의 중심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중년 여성은 그 움직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그녀는 술 취한 남성들의 단순한 소란과 무리 내부에서 묘하게 잡힌 위계감 사이에 미묘한 결을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큰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흐름은 단순한 시비 가능성에서 명백한 행동의 시작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더 깊게 가라앉고 있었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발끝부터 조용하게 긴장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들이 조용히 배열되고 있었다. 이 상황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판단들은 이미 빠르게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정확한 순간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버스 안은 이미 긴장으로 포화된 상태였지만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고 어떤 말도 건넬 수 없는 상태였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공포를 홀로 사귀며 앉아 있었고 그 조용한 절망은 버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떤 노년 남성은 손등을 가볍게 떨며 손잡이를 쥐고 있었고 한 중년 여성은 상의를 움켜쥐며 몸을 세로로 더 낮추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버스 가장 앞자리에 앉은 젊은 직장인은 연신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을 굳게 잡고 있었지만 화면은 오래 전부터 꺼진 상태였다. 그는 화면을 보는 척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했지만 귀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는 그 바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버스 기사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핸들 위에 손을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룸미러와 도로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고 있었고 뒤편에서 느껴지는 짙은 위협과 앞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그의 어깨를 가볍게 짓누르고 있었다. 한 가지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멈출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승객들은 말 그대로 이 좁은 철제 상자 안에 갇혀 있었고 그 철제 상자 안에서 위협은 점점 더 앞쪽으로 흘러오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흐름을 느끼고 있었고 그 흐름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뒤편 중앙에서 앉아있던 무리의 리더가 천천히 자세를 바꾸는 순간 버스 안의 모든 긴장은 가히 폭발 직전에 와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확실했으며 주변의 두 남성은 리더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떠오르는 듯한 유기성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술주정꾼들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내부에서 묘하게 통제되는 흐름처럼 보였다. 리더의 눈빛에는 이미 승객들을 향한 위협이 더 깊게 올라와 있었고 그 시선이 머무는 자리는 짧은 시간이라도 공기가 얇아지는 듯한 기류가 연출되고 있었다. 그는 버스 천장 손잡이를 느슨하게 잡고 통로 쪽을 향해 몸을 틀고 있었고 그 움직임에는 자신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듯한 확신 같은 기운이 얹혀 있었다. 그는 술에 젖어 흐릿해진 눈동자 속에 분명한 목적성을 숨기고 있었고 그 목적성은 이 좁은 버스 공간에서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중년 여성은 그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리더의 몸 이동, 동선의 방향, 두 남성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간격, 그리고 승객들이 어떤 속도로 몸을 움츠리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알고 있었고 당장의 개입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것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결심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결심은 버스 뒤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함께 조금씩 다져지고 있었다. 버스가 교차로를 지나며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자 위협의 중심에 있던 큰 남성이 한 승객의 의자에 손을 짚으며 버티는 듯한 모습이 이어졌고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힘이 주변 사람에게 불편한 압박감을 주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의자를 쾅 내려치듯 손을 떼었고 그 충격은 버스 바닥에 울리며 긴장을 한층 높이고 있었다. 승객들은 너무 놀라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꺼풀 속에서는 눈물이 고여 있는 듯한 억눌린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버스 앞쪽에서도 조용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무리가 자신 쪽으로 다가올까 전신을 바짝 조였고 조금이라도 눈을 들면 시비가 붙을까 두려워. 시선은 바닥에, 손은 가방 위에, 몸은 의자에 붙어 있었다. 그때 리더가 통로 한가운데로 천천히 발을 내딛는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틀리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 걸음 하나만으로도 좌석 사이에서 가느다란 공포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승객들은 그가 지나갈 길을 비켜주기 위해 몸을 최대한 안쪽으로 붙이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한 억눌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중년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방금 전보다 더 선명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위협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 흐름이 어떤 시점에 폭발할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이 작은 공간은 순식간에 위험의 중심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가슴 안에서 오래된 군인 감각이 선명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버스는 황량한 도로 한가운데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깥 풍경은 차가운 겨울빛 속에서 잿빛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 안의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사람들은 온몸에 근육을 붙든 채 곧 벌어질 어떤 순간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버스 속을 가르는 작은 충돌음이 들렸다. 리더가 의자 하나에 손을 크게 부딪히며 지나가자 그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의 어깨가 크게 떨려 있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고 조그마한 숨소리조차 쉽게 나오지 않고 있었다. 폭발은 이제 한 걸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언제든 앞으로 옮겨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중년 여성은 자신의 손가락을 조용히 펴고 다시 오므리며 준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는 몸의 균형을 다시 잡으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 위협의 중심이 재현되는 이 흐름, 사람들이 어떻게 공포를 감추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느 지점에서 폭발하는지 그녀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줄기에는 차가운 긴장 대신 오히려 안정된 결의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그 결의는 위협의 흐름을 막아낼 수 있는 단단한 중심처럼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는 위기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제 누군가 움직여야 하는 순간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다음 교차로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 뒤편에서는 이미 조용한 균열이 완전히 벌어지고 있었다. 리더가 통로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훑어보는 순간 승객들은 모두 숨을 더 깊게 누르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의 거칠어진 숨소리는 버스 엔진음보다 더 가까이서 울려 퍼졌고 좁은 공간을 가르는 그 기류는 사람들의 덩줄기를 하나씩 긴장으로 붙들고 있었다. 뒤편에 남아있던 무리의 두 남성은 아예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있었다. 그들의 천천한 움직임 속에서 느껴지는 질서 아닌 질서는 자신들이 이 버스 안의 동선을 좌우하고 있다는 착각을 더 짙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술기운 속에서도 묘하게 깨어 있었고 그 깨어 있는 기류는 벌써 행동의 확신 같은 것을 품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 승객은 자신의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퍼지고 있었다. 젊은 여성 승객은 이어폰을 꽂은 채 있지만 음악 소리는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상체를 조용히 웅크리며 가방 위로 얼굴을 살짝 묶고 있었다.
어떤 노년 여성 승객은 서서히 호흡이 얕아지며 두 손을 맞잡고 있었고 손바닥에 굳은 살 위로 식은 땀이 천천히 올라와 있었다. 이 작은 철제 상자의 공기는 이미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의 그림자가 사람들의 눈꺼풀 아래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 공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짙어지고 있었다. 중년 여성은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고요한 자세 속에서 흐르는 감각은 이미 전투에 가까운 집중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진동, 위협의 파도, 승객들의 움직임까지 세세히 읽어내며 머릿속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폭발은 단 한순간만 남아있다는 것을. 조용히 통로를 내려오던 큰 남성이 버스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의 발끝이 갑자기 한 승객의 가방끈에 걸리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 순간 가방이 옆으로 밀려났고 승객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버렸다.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미세한 충돌은 마치 버스 안 전체에서 울리는 작은 파지금처럼 전해졌고 승객들의 심장은 그 작은 갈등의 조짐에 격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 남성은 가방을 발끝으로 밀어내듯 굴리며 비틀거렸고 그 동작은 우연이 아닌 듯 주변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가 몸을 세우려는 순간마다 좌석의 금속이 울리고 승객들은 그 소리에 몸을 가늘게 떨며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뒤편에 있던 두 남성은 리더의 움직임에 맞춰 통로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사전에 짜인 합처럼 일정했고 각자의 몸짓은 주변을 휘젓는 기류를 더 강하게 밀어내고 있었다. 버스 기사도 이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뒤편을 바라보다가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입술은 말없이 꽉 굳어 있었고 손끝은 떨림을 억누르기 위해 핸들을 더 세게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무력감이 그의 등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중년 여성은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상황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리더의 걸음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하나의 선을 그려놓고 있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행동한다. 그 선은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는 완만한 경사길을 오르고 있었고 길 위에서 버스의 무게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버스 사람들의 심장은 그 흔들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뛰고 있었고 공포는 버스 안을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었다. 한 젊은 승객은 너무 긴장해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가 손을 재빨리 뻗어 스마트폰을 붙잡는 순간 작은 툭 소리조차 승객들의 신경을 깨트리는 듯한 기류로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몸을 움찔했고 누군가는 숨을 잠깐 멈추려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큰 남성은 이 작은 소리에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시선이 잠시 스마트폰 승객에게 머무르는 순간 주변 승객들의 숨이 동시에 얇아지고 있었다. 시선이 어디로 향하든 누구도 자신이 주목받는 위험을 원하지 않아서 고개는 더 깊게 숙여지고 어깨는 더 조용히 움츠러들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남성 뒤에서 다가오던 무리의 또 다른 남성은 주변 좌석 너머로 버스 앞쪽을 탐색하는 듯한 묘한 기류를 풍기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목적이 있는 듯했고 복도에 비치는 그림자는 승객들의 공포를 더 길게 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큰 남성이 갑자기 버스 손잡이를 거칠게 움켜쥐며 몸을 버티는 바람에 버스 손잡이가
천장 레일에서 쾅 하고 흔들려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좁은 버스 안을 크게 울렸고 승객들은 거의 비명을 삼키듯 몸을 움찔하며 의자에 등을 붙이고 있었다. 더는 단순한 소란으로 볼 수 없었다. 이제 사건은 완전히 행동의 문턱에 놓여 있었다. 중년 여성의 손끝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호흡이 가라앉고 시선은 위협의 중심을 정확히 겨누며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폭발은 단 몇 박자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버스가 교차로를 돌며 좌측으로 크게 흔들렸을 때 큰 남성의 몸도 그 흔들림을 따라 비틀어지며 한 승객에게 거의 부딪힐 듯 넘어질 기세로 흔들리고 있었다. 승객은 몸을 틀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그 작은 방어의 움직임조차 그 남성에게는 조롱처럼 보였는지 그는 버스 천장을 짚고 고개를 천천히 들며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옆자리에 앉은 한 중년 남성에게 잠시 머물자 그 남성은 거의 숨을 삼키듯 얼굴을 돌리며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회피의 움직임이 큰 남성의 흥분을 조금씩 자극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버스 안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고 승객들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조용히 있기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큰 남성이 다시 한번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뒤편의 리더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앞쪽으로 향하는 기류를 보였고 그 기류는 어떤 신호가 되어 다른 두 남성의 마음에도 스며들고 있었다. 리더의 몸은 여전히 뒤편에 있었지만 그가 움직임을 준비하는 자세만으로도 버스 안의 공기는 급격하게 흔들려고 있었다. 중년 여성은 그 작은 움직임을 정확히 봤다. 그녀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비틀거림이 아니었고 조금 전까지 쌓였던 모든 위협이 이제 본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시점이라는 것을. 그녀의 등 위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갔지만 그 공기 속에서 그녀의 결의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버스는 도로 위에서 더 이상 자연스러운 흔들림이 아닌 긴장으로 인한 무거운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승객들은 몸을 움츠린 채 마지막까지 조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공포는 억누를 수 없는 형태로 더 깊게 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큰 남성이 갑자기 버스 가운데를 두 손으로 짚으며 몸을 완전히 세우는 동작을 보였다. 그 동작은 주변 사람들에게 드디어 무언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뒤편에서 지켜보던 두 남성도 동시에 배치를 바꾸듯 통로 가까이 다가오는 움직임을 보였고 리더는 서서히 몸을 일으키려는 기류를 풍기며 공간 전체를 압박하는 존재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승객들은 거의 숨을 멈춘 채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꺼풀 아래에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오직 하나의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중년 여성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이미 몸의 중심을 조용히 낮추고 있었고 발끝부터 어깨까지 힘의 흐름을 다시 정비하며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는 오래된 훈련의 결이 고요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그 결은 폭발의 순간을 정확히 맞이하기 위해 숨을 깊이 내려놓은 채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버스는 겨울빛으로 눌린 도로를 따라 전진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순간은 도로의 느린 흐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뒤편의 큰 남성이 통로 한가운데서 몸을 세운 순간 공간 전체가 흔들리며
정적이 갈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그 정적의 무게가 터져 나오는 순간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승객들의 몸은 모두 동시에 수축하며 본능적인 방어를 취하고 있었다. 큰 남성은 한 손으로 버스 천장을 짚으며 흔들리는 몸을 잡고 있었고 그의 어깨가 좌우로 넓게 벌어지며 통로 전체를 막아서는 모양이 되었다. 그는 취한 상태였지만 그의 행동에는 목적 없는 난동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고 주변을 위협하는 기운은 이미 확실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좌석 중간에 있던 한 승객의 가방이 통로 쪽으로 살짝 밀려 나와 있었는데 큰 남성의 발끝이 그 가방끈을 밟아 누르는 순간 승객의 몸은 비명을 삼키는 듯 작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때 뒤편의 리더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기류 하나만으로도 버스 안의 긴장은 더 깊게 잠겨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중년 여성의 몸이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소리 없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발끝으로 바닥의 진동을 읽어가며 몸의 중심을 회복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들리고 내려가는 호흡이 움직임의 시작이 되었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위기를 향한 첫걸음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비틀리지 않고 일어섰고 자리를 벗어나는 동작 속에는 불필요한 과장이나 주저가 전혀 없었다. 그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로 정확히 필요한 위치에 서기 위해 몸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통로에 닿을 때까지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서두름도 없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가 버스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을 만큼 분명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 승객들은 그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숨을 더욱 깊게 삼키며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그 순간을 잊기 어려울 만큼 그녀의 몸은 고요한 결의를 품고 있었다. 위협의 중심에서 겨우 몇 걸음 떨어진 지점에서 그녀는 몸의 무게를 확실히 통로 중앙에 실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큰 남성이 통로를 가르며 더 앞으로 나오려는 순간 버스는 도로의 작은 단차를 지나며 크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모두의 균형을 시험하는 듯한 모양이었지만 중년 여성만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조용히 앞으로 뻗어나간 순간 그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녀의 손바닥은 남성의 팔꿈치 아래쪽 가장 힘을 제어하기 좋은 지점에 닿았다. 그녀는 그 지점을 가볍게 누른 채 남성의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그 방향으로 힘을 실어 내려보냈다. 버스의 흔들림과 남성의 비틀림이 맞물리는 시간을 그녀는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해냈고 그 결과 남성은 자신이 어떻게 중심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통로 쪽으로 크게 쏠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승객들은 그 움직임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남성이 균형을 잃으며 의자 옆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만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중년 여성은 한 발을 앞쪽으로 내딛었다. 그녀의 무릎은 흔들리지 않았고 어깨는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으며 손끝은 정확한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성이 다시 균형을 찾지 못하도록 팔꿈치의 회전을 잠시 봉인하는 식으로 압력을 유지했고 그 동작만으로도 남성의 거친 움직임은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뒤편에서 지켜보던 무리의 두 남성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몸을 멈추는 기류를 보였고 리더 또한 눈빛을 좁히며 상황을 분석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년 여성은 그들의 반응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눈앞의 위협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그 위협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중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큰 남성은 의도치 않게 비틀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제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지만 그 감지는 이미 너무 늦게 일어난 상태였다. 그녀의 손은 정확했고 힘의 흐름은 완벽에 가까웠으며 버스의 좁은 공간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다. 그 순간 주변 승객들의 굳어진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듯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이 공간 전체를 가볍게 스치는 희미한 안도의 기류가 되고 있었다. 큰 남성이 움직임을 제어당하자 뒤편에서 서 있던 두 남성이 동시에 발끝을 앞으로 내딛는 기류를 보였다. 그들의 어깨는 긴장된 선을 타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동공은 좁아지며 빠르게 앞쪽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리더 역시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며 앞쪽으로 무게를 싣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움직임은 위협의 의도를 감추지 않은 채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움직임은 그들의 반응보다 더 빠르고 고요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큰 남성을 제압한 자세에서 팔을 회전시키며 손목의 각도를 바꿨고 그 과정에서 남성의 몸은 더 깊게 내려앉도록 이끌리고 있었다. 그 과정은 폭력적이지 않았고 소란스럽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힘은 조용하고 절제된 흐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승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잠겨 있었다. 뒤편의 두 남성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동안 중년 여성은 이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앞으로 3걸음 정도 전진하면 리더와 마주하게 되는 위치였지만 그녀는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리 내부에서 누가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누가 가장 위협적인지, 누가 먼저 결정을 내릴지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무리의 중심은 리더이고 두 남성은 리더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리더가 한 발 더 내딛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리더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발끝이 통로를 향해 내려오는 순간 그 한 걸음은 버스의 전체 공기를 뒤흔드는 신호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신호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중년 여성은 누구보다 먼저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이었다. 리더가 통로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중년 여성은 이미 자신의 움직임을 정해놓은 상태였다. 그녀의 발은 정확히 통로 바닥의 진동을 읽어내며 상대의 중심선이 흔들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버스가 다음 굴곡을 지날 때 맞물릴 것이라는 것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 버스가 겨울길의 단차를 만나며 차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던 순간 그녀는 움직였다. 한 발을 왼쪽으로 살짝 빼며 몸을 낮추고 양쪽 어깨를 부드럽게 고정시킨 채 리더의 팔꿈치가 흔들리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의 손은 리더의 어깨와 팔 사이에 근육이 가장 느슨해지는 지점을 향해 움직였고 그녀는 그 지점에 가볍게 손바닥을 댄 뒤 원형의 힘으로 회전을 걸어 내려보냈다. 그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너무나 정확했다. 리더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며 벽 쪽으로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그 순간 두 남성이 동시에 반응했지만 그들은 이미 늦고 있었다. 리더의 균형이 무너지는 동안 중년 여성은 두 번째 움직임을 이어가 리더의 손목을 살짝 비트는 동작으로 그의 중심을 완전히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 결과 리더의 상체는 버스 벽면에 가까이 기울어지고 있었고 그는 몸을 일으킬 틈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시간으로 따지면 몇 초에 불과했지만 버스 안의 승객들에게는 오래 기억될 만큼 선명하게 남는 장면이었다. 중년 여성의 움직임은 간결했고 불필요한 힘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오래된 훈련 속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위협을 제압하는 방식 그대로였다. 두 남성은 그 순간 판단을 멈추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승객들의 호흡은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공기가 서서히 풀려나오는 듯한 흐름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여기서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중년 여성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있었다. 리더가 의자 옆으로 기울어진 자세에서 더 이상 몸을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중년 여성은 뒤편을 향해 살짝 몸의 각도를 틀며 두 남성의 움직임을 가늠하고 있었다. 두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리더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이상 행동을 이어가기 위한 동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고 그 역전의 중심에 선 사람은 단지 조용히 움직인 중년 여성 한 사람이었다. 중년 여성은 큰 위협이 완전히 중화됐음을 확인하자 손끝의 힘을 천천히 풀어내며 남성의 팔에서 손을 떼었다.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동작이 아니라 더 이상의 충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 힘을 서서히 걷어들이는 움직임이었다. 리더는 자신도 모르게 버스벽에 기대어 숨을 가다듬고 있었고 두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버스 기사도 룸미러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버스를 몰며 여러 위기를 겪어봤지만 방금 일어난 조용한 제압은 그가 본 어떤 상황과도 달랐다. 승객들은 숨을 고르며 몸의 긴장을 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공기는 완전히 평온해진 상태는 아니었다. 중년 여성은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과장하거나 드러내려는 기운이 전혀 없었다. 그저 필요했던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담담한 기류만 남아 있었다. 버스는 다시 겨울도로 위를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차창 밖의 바람은 조금 전까지 버스를 감싸던 긴장을 조용히 씻어내는 듯한 흐름을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끝내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가슴속 깊이 어떤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 울림은 누군가의 고유한 용기가 공간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묵직한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